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차 고민 열심히 처방해드리고 있는 오토브라더스의 김 실장입니다. 자, 드디어 기아 스포티지 차량이 풀체인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영업 처음 시작할 때 나왔었던 모델이기 때문에 거의 한 5년 가까이 이제 넘어서야 풀체인지가 되었는데요.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죠. 이제 새로운 신형 로고까지 적용을 해서 요번에 이제 출시가 되었는데, 오늘 요 뒤에 있는 차량에 버튼들을 다 눌러보면서 여러분들이 스포티지를 딱 구매를 했었을 때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스포티지 차량은요, 가솔린 1.6 2륜 차량의 시그니처 트림입니다. 스타일 옵션 80만원 넣었고, 프리미엄 40만원 넣었고, 모니터링 팩 70만원짜리를 넣어서 총 차량 가격은 3,443만원입니다. 그리고 외장 색깔은 퓨전 블랙입니다. 내장 시트는 고급스러운 퀼팅 가죽이 들어가 있는 블랙 색상입니다. 네, 바로 스포티지 내차 사용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부터 알려드릴 거냐면, 자, 요렇게 여기 이제 버튼들이 이렇게 쭉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버튼이 있고 핸들에도 버튼이 엄청 많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기어 레버 있는 쪽에도 버튼들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칠까 보면 또 이렇게 왼쪽 조수석에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이패스 있는 구간에도 버튼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버튼들을 제가 한번 오늘 다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맨 처음으로 엔진 후드 레버 버튼을 올려가지고 엔진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엔진 후드 여는 버튼 모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거든요. 요거를 제껴준 상태에서 올려주면 엔진룸이 이렇게 열립니다. 아, 엔진룸이 열리는데 요게, 자, 이렇게 걸어야 되는 엔진 후드네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봤었을 때 뭐 웬만한 건 건드리지 마십시오. 건드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건드릴 건 어떤 거냐, 딱 요것만 건드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란 색깔 이렇게 뚜껑이 있는 거, 워셔액을 넣는 통인데요. 이렇게 열어가지고 워셔액을 콸콸콸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면, 자, 여기가 엔진의 열을 식혀주는 냉각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냉각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엔진의 열을 좀 식혀주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건 요거. 자, 요게 이제 브레이크 오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로고가 보이는 거 보면은, 자, 이렇게 브레이크를 꽉 잡아주는, 바퀴를 잡아주는 요런 이제 로고가 있죠. 요것도 건드리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배터리인데요. 배터리도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고달프게 만들 그런 부품 중에 하나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요쪽이, 자, 요렇게 엔진에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요 통로에 이렇게 필터가 안에 있는 건데, 요것도 전혀 신경 쓰실 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건 요 워셔액, 요것만 잘 채워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엔진 후드를 닫아보고요, 외장에 있는 여러가지 장치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 후드를 놓을 때는 이렇게 살짝 가볍게 툭, 한번 가볍진 않았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거 하나, 둘, 세 개, 네 개, 요렇게까지 있는데요. 요게 이제 우리가 주차할 때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 센서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카메라가 있는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앞차와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도 확인할 수 있는 센서가 같이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으로는, 자, 이제 이게 주유구 여는 버튼이 여러분들이 이제 살짝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바깥에서 이렇게 누르면요, 주유구 버튼이 이게 열립니다. 이거 바깥에서 열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차 키를 가지고서 차량의 문을 잠그고 나면요, 이렇게 열리지 않죠. 그랬다가 이렇게 차량 문을 열었을 때 같이 주유구 버튼도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유소 들어갔었을 때 여는 버튼이 없기 때문에 당황하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가볍게 차 문을 열어주시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에게 트렁크 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테일게이트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버튼을 이제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이게 가리는 게 요즘 추세가 됐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요렇게 밑으로 들어가 보면 요렇게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은, 네, 이렇게 스마트 테일게이트 기능이 작동이 되면서 요렇게 차량이 쥐잉 하고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짐 이렇게 탁 싣고, 그 다음에 가볍게 여기 버튼 한번 딱 눌러주면, 자, 트렁크가 닫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트렁크를 여는 방법은 이 버튼을 누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안쪽에도 누르는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마트 키로도 누르는 버튼이 있는데, 좀 이따가 스마트 키의 모든 내용들 바로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스마트 키에 어떤 버튼들이 있는지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자물쇠가 이렇게 닫혀 있는 버튼이 당연히 차 문을 잠그는 거겠죠. 차 문을 이렇게 잠그면 이제 사이드 미러가 접히고, 다시 열면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열리는 식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트렁크를 여는 방식이 다른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트렁크 모양 이렇게 열려있는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홀드라는 버튼이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버튼이든 간에 홀드가 써져 있는 것들은 한 번만 누르면 작동을 안 합니다. 길게 누르고 있어야 작동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을 이렇게 길게 누르고 있으면, 네, 이렇게 트렁크가 열리죠. 이게 열리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뛰더라도 그대로 쭉 열립니다. 그러면 다시 잠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길게 누르면 되겠죠. 네, 길게 누르고 뛰면 멈추네요. 네, 우리가 열었을 때에는 중간에 이거를 뛰더라도 이게 계속 열렸는데, 닫힐 때는 계속 누르고 있어야 이게 닫힙니다. 네, 다시 눌렀더니 열리죠. 그 다음에 길게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가 돼야 얘가 계속 닫힙니다. 다시 뛰면은 얘가 멈추겠죠. 네, 이렇게 넣고 잉 하고 잉 하면 이제 이게 끝난 겁니다. 네, 이렇게 트렁크 여는 방법. 그 다음에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어떻게 된다? 차가 엄청 빵빵거리면서 소음을 유발한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번 영상에서 누르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키 버튼이 5개라 그랬는데 하나 둘 셋 4개밖에 없는데요? 라고 하겠지만, 이렇게 옆을 보면요,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또 홀드가 써져 있는데, 차량의 문을 잠궜다가 5초 이내로 눌러야지 실행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네, 시동이 꺼집니다. 네, 이렇게 시동을 미리 켜고 끄는 버튼이 이렇게 하나가 더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상하다. 아까 우리가 소개했었을 때 스마트 원격 주차 보조 기능이 있다 그랬는데, 요 키에는 왜 앞으로 가는 버튼, 뒤로 가는 버튼이 없는 건가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디젤은 그렇게 적용이 되지만 가솔린은 그 기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 있는지는 저희도 한번 정확하게 한번 파봐야 될 것 같은데, 가솔린에는 그 기능이 미적용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 키 관련돼서 이제 버튼 모두 다 끝났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차량 안으로 들어가서 버튼들 한번 쫙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손잡이 있는 부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어서 진행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왼쪽하고 오른쪽 가는 거, 사이드 미러 조정하는 버튼입니다. 이게 왼쪽으로 가면은 왼쪽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겠다,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 미러를 조절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사이드 미러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수동 버튼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위, 아래, 양 옆으로 조절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차량의 문을 열고 닫는 거, 이렇게 연 버튼을 눌렀어야 주유구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놓고 다시 닫힌 버튼을 누르면 주유구 버튼이 눌려지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누르면 쭉 내려가는 거, 길게 쭉 따당 하고 올리면 길게 쭉 올라가는 거, 요게 파워 윈도우라고 하죠. 이런 버튼이 기본적으로 2열, 1열 모두 다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맨 밑에 있는 버튼 눌러보면은, 자, 이게 창문하고 X 표시되어 있죠. 그러면은 운전석 이외에는 창문을 컨트롤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뒤에 있는 애기들이 창문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끔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트 메모리를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1번 자리를 기억하고 2번 자리를 기억하는 건데, 저는 보통 혼자 운전을 한다 그러면 눕는 거, 운전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저장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는 나, 아니면 우리 동생, 뭐 이렇게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버튼 요거 1번을 누른 상태에서 원하시는 시트 위치로 조정을 하고요. 길게 1번을 누르면, 자, 1번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뜨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요거 이렇게 눕혀가지고 2번을 저장할 겁니다. 이렇게 눕힌 상태에서 2번으로 길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설정 2에 저장되었습니다. 그러면 1번을 누르면 우리가 운전하는 자리로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2번을 누르면 다시 시트가 뒤로 들어가면서 눕는 자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전조등 높이를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전조등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0번으로 놓으면 3으로 가면 이렇게 전조등이 쭉 내려갑니다. 0으로 놓으면 올라가고, 네, 3으로 놓으면 다시 아래로 내려간다.
우리가 차량의 그 뒤쪽에 짐을 많이 실었냐 덜 실었냐에 따라서 차량의 차체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각도 조절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적어도 3번으로 놓아가지고 가장 아래로 내려놓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트렁크를 여는 버튼이 총 3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맨 처음에는 스마트 키를 통해서 열고 닫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뒤에서 트렁크 버튼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 봤었죠? 그 버튼을 누르고 닫는 버튼 눌러서 진행하는 게 있었는데, 자, 이렇게 실내에서 운전석에서도 트렁크를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먼저 이렇게 길게 누르면, 네, 우리가 홀드에 있는 버튼은 무조건 길게 눌러야지 작동이 된다고 했잖아요. 다시 길게 누르면 닫히겠죠. 근데 그러다 닫히는 중에 이 버튼을 띄게 되면 그대로 멈춥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끝까지 계속 길게 누르고 있어야지 트렁크가 끝까지 쫙 닫히겠죠.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차체 제어 장치를 끄는 버튼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시동을 켜게 되면 차체를 조절하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는데, 이거를 끄는 버튼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버튼을 끌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가 검사를 받으러 갔었을 때 검사하는 사람이 이 버튼을 끄고서 그 다음에 차량을 검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주행을 하면서 이 버튼을 누를 필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버튼이 이쪽에 있네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풋 브레이크는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는 이렇게 당겼다가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이렇게 버튼 누르는 게 있었는데,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요 좌측에 배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꽉 잠그는 것처럼 이렇게 잠금 버튼이 뜨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브레이크를 밟고 아래로 내리면, 네, 잉 하면서 브레이크가 풀리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신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스티어링 휠을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입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푼 다음에, 자, 안쪽으로 넣고 바깥쪽으로 빼고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리는 걸 자유자재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보통은 이렇게 깜빡이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이렇게 깜빡이가 보일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딱 조절을 하시면 가장 알맞는 거라고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조절을 딱 완료가 되고 나면 그때 이렇게 레버를 쫙 끝까지 올리시면 자, 이렇게 고정이 잘 됩니다. 자, 이번에는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들을 한번 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왼쪽부터 보면은요, 이렇게 사람이 말하고 있는 버튼이 있네요. 이 버튼을 한번 딱 누르게 되면 말씀해 달래요. 자, 말 한번 해볼게요. 오토브라더스로 검색해줘. 몇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 오, 나오죠. 1번. 다음 화면에서 경로를 선택해주세요. 네,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하나씩 찍어서 진행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음성 인식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연결되어 있는 핸드폰에 사람 이름을 얘기를 해서 바로 전화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이 음성 인식을 통해서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모드 버튼을 누르면은요, 자, 이렇게 블루투스 오디오와 이제 폰 프로젝션, 뭐 이제 자연의 소리, 이런 것들을 어떤 걸 할 건지를 이제 맨 처음에 설정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FM하고 그다음에 자연의 소리와 블루투스 오디오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면, 자, 이렇게 FM 나오고 자연의 소리 나오고, 그다음에 블루투스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한번 다시 눌러도 블루투스는 안 나오겠죠.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거를 다시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모드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 네, 이렇게 다시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니까 활용을 해보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상태에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르면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누르면 다음 곡, 이전 곡,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FM으로 되어 있으니까 FM의 주파수가 계속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요 전화 버튼을 누르면
핸드폰하고 연동이 되어 있으면 전화를 걸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누르게 되면 꺼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즐겨찾기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게 나오게 될지를 설정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통화를 하고 끄는 버튼이 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 기능 말고 다른 기능도 넣을 수 있게 좀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즐겨찾기를 설정을 직접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 음성 메모 같은 거 여기 같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요, 우리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보면 이렇게 종이 버튼이 이렇게 있는데, 종이 그림 되어 있는 거, 요거를 누르게 되시면 이렇게 계속 눌러보면 우리가 이제 계기판에 4가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요거는 일단 우리가 차량의 거리 간격을 조정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이 두 번째로는 우리 차량의 기록이나 그다음에 현재 차량의 속도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되겠고,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내비게이션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버튼,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4칸으로 조정이 됩니다. 가장 멀리 있을 때 4칸, 그다음에 점점 가까이 진행하려면 4칸, 3칸, 2칸, 1칸,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일단 요건 주행 중에 진행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현재 속도가 몇인지, 그 다음에 주행 정보는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요거를 또 이제 다 쓰고 나서 이제 길게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초기화가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유 정보, 주유가 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총 몇 킬로를 뛰었냐, 3.5km를 뛰었는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OK 버튼을 길게 누르면 네, 이렇게 초기화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내가 주유하고 나서 도대체 몇 킬로나 갔지, 연비는 몇이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적 정보, 그 다음에 오토 스탑을 얼만큼 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모두 다 초기화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누르면 이제 속도를 올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고요. 자, 요게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시작할 수 있는 버튼, 혹은 리밋을 걸어가지고 속도를 최대 한도 속도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 크루저리 컨트롤이 실행이 되었을 때 나오는 버튼이기 때문에, 자,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리가 다른 차량으로 진행했었던 것들을 링크를 한번 걸어줄 테니까 요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요거, 우리가 핸들 버튼도 있고 이렇게 차선 모양이 되어 있는 그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차선을 유지하는 기능을 끄는지 키는지를 이제 설정하는 건데, 자, 이 버튼을 누르면 요 계기판에 요 핸들 모양이 이제 활성화가 되죠. 이 차량이 차선을 인식하고 나면 이게 초록 색깔 불로 뜹니다. 그러면 이제 이 차량이 계속 차선을 유지할 수 있게끔 유지하는 기능을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요, 이렇게 양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기어를 올리고 기어를 내리는 데 쓰이는 헤드 시프트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R단, 뭐 D단 이렇게 놓고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놓고서 이렇게 수동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핸들을 통해서 가볍게 아주 쉽게 수동으로 변속을 할 수 있는 레버가 스티어링 휠에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론 네, 빵빵이 버튼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전조등 스위치 왼쪽에 있는 이렇게 기다랗게 생겨있는 전조등 스위치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오토로 놓으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 들어가시면 바로 불이 켜질 거고, 밝은 데 들어가면 다시 불이 꺼질 겁니다. 요게 미등으로 돼가지고 우리가 데이라이트가 이렇게 밝혀지는 게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인 미등입니다. 요거를 앞으로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하이빔이 쭉 나가는 거고, 이거를 살짝 위로만 올려주시면 이제 깜빡깜빡깜빡, 야, 너 조심해, 주의해, 뭐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해줄 수 있는 이런 하이빔을 일시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안개등을 켜는 버튼입니다. 이 안개등이 적용이 안 되어 있는 스포티지 차량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는 오토로 놓고 안개등을 딱 켜놓으시면 가장 베스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운전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거다? 깜빡이를 잘 켜는 겁니다. 왼쪽 깜빡이, 오른쪽 깜빡이 이렇게 잘 써주시기를 바라겠고,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와이퍼 스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와이퍼를 움직이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하나만 살짝 놓고 빠지면 한 번만 왔다 갔다 합니다. 미스트라고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를 한 번만 젖혀놓으면 계기판에 오토라는 버튼이 써지죠. 비가 오면 알아서 얘가 올라가겠다, 이런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칸을 또 밑으로 내리면 천천히 로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내리면 빠르게 진행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전조등 스위치와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도 오토 기능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오토로 딱 설정을 해 놓으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요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내렸다가 올렸다 하는 버튼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요, 일단 기본적인 로우 상태에서는 변환할 수 없고요, 오토로 둔 상태에서 이거를 빨리 할 거냐 느리게 할 거냐, 맨 아래로 하면 느리게, 맨 위로 하면은 빠르게, 이런 식으로 오토의 속도를 조절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여기 오른쪽 맨 끝에 하나 또 있는데, 우리가 SUV 차량이다 보니까 이제 뒷좌석에도 와이퍼가 있죠. 그래서 뒷좌석 와이퍼를 천천히 하게 할 거냐 빠르게 할 거냐, 요렇게 조정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요 와이퍼 스위치를 안쪽으로 끌어당기면 워셔액이 앞으로 쭉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뒤쪽으로 바깥쪽으로 밀면 뒤쪽에 있는 와이퍼에 워셔액이 분출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기어 레버 있는 쪽에 우리 이렇게 조작 장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일 위에 있는 버튼, 엔진 스타트 스탑, 우리가 이제 시동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버튼인데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만 누르면 전기만 들어오고요, 한 번 더 눌렀을 때 이렇게 총 모든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대신 우리가 이제 이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보면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서 긴급 출동을 불러야 될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하는 거는 10분 이내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에어컨까지 켜놨다면 말할 것도 없죠. 일단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시동을 누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예전에 쇼츠를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조수석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잠깐 이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바깥에 나갔어요, 운전을 하다가. 근데 이제 뭔가 덥거나 춥거나 이럴 때 시동을 켜고 난방기나 에어컨을 켜야 될 상황이 오게 되는데, 자, 그럴 때는요, 시동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고 액세서리 모드로 들어갔죠. 이 상황에서 카드를 넣어주세요.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시동이 걸립니다. 아주 좋은 팁 알려드렸죠. 자, 이제는 기어 레버를 작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동을 키면 항상 파킹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후진을 하겠다 그럼 브레이크를 누르고 왼쪽으로 한번 가볍게 눌러주시면 후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볍게 해주시면 중립이 되고, 한 번 더 옮겨주시면 드라이브 모드가 됩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주행을 하고 이제 드라이브 모드로 있었다가 이제 시동을 끄고 이제 파킹 모드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자, 이렇게 간단하게 파킹 모드를 눌러주시면 가볍게 이제 파킹이 되면서 시동을 끄셔도 되시고, 혹은 이렇게 드라이브가 놔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시동을 끄셔도 기본적으로 파킹으로 변환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중립 주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킹이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끄고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살짝만, 너무 끝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짝만 놓아주시면 기어 중립이 완료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차를 해놓고 나면 차량을 밀었을 때 차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시트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버튼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운전석, 조수석이 되겠습니다. 운전석의 통풍을 3단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도 3단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켜져 있는 상태에서 바로 끄려 그러면 길게 누르면 바로 꺼지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조수석도 운전석이랑 동일하게 작동을 하게 되고, 자, 요 중간에 있는 버튼은 핸들의 열선을 켜는 버튼입니다. 핸들 열선에 그 기능이 켜져 있게 되면 이렇게 주황색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 밑에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경사로 밀림 방지 기능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계기판에서 경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이 켜지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경사로를 내려갈 때 이 기능을 켜놓고 가면 안전하게 운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누르면 꺼지고요. 그 다음에 오토 홀드 버튼, 우리가 정차 시 차량을 잡아주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오토 홀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계기판에 오토 홀드라는 이제 기능이 켜지게 되고, 실제로 이걸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이렇게 초록 색깔이 되면서 실제로 이 차량을 잡아주는 기능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주행 중입니다. 이제 드라이브를 놨습니다. 그 상태에서 자,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다가 신호가 켜졌네 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차량을 딱 멈추죠. 그러면 자, 이렇게 초록 색깔 불이 뜨면서 오토 홀드 버튼이 활성화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드라이브를 놓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띄워도 차가 앞으로 안 가게 되죠. 그럼 우리가 발이 굉장히 편해질 수 있는 기능인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다시 초록 색깔로 바뀌면 악셀을 밟았을 때 다시 앞으로 쭉 가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이 기능 아주 매우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이 기능을 쓰다가 이제 나중에 없는 차량을 쓰게 되면 너무 불편하고 힘듭니다. 꼭 있어야 되는 버튼 중에 하나다,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버튼은 어떤 거냐, 아이들 스탑 앤 고라고 해가지고 차량이 정차를 하고 있을 때 엔진의 시동을 끄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 기능이 맨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시동을 껐다가 다시 키면 기본적으로 이 기능이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계기판에 아이들 스탑 앤 고 기능이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되는데, 이 버튼을 끄는 버튼, 오프로 써져 있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차량이 정차를 하더라도 엔진 시동이 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막 굉장히 막힌 길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을 때 엔진이 계속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하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그 기능을 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P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써져 있는데, 이게 파킹이 되어 있는 상태에 쓸 수 있는 카메라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 건데, 자, 주차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사각지대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을 바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 이 기능이 되겠고요. 혹은 이렇게 후진으로 놓으면 자동으로 이 카메라가 실행이 되니까 굳이 이 버튼을 누르실 일은 거의 없긴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요 P 하고 이렇게 이제 깔때기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삐삐삐삐 하는 요런 이제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버튼이 하나 있죠. 주차를 진행할 때 삐삐삐삐 소리를 없애게 하는 기능인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후진을 하고 있다. 이 후진을 하면 당연히 이제 거리가 좁아질 때 삐삐삐삐 하고 울리겠죠. 이렇게 울리는데, 자, 이 버튼을 누르면 과연 소리가 꺼질까요? 꺼지지 않습니다. 후진은 무조건 울립니다. 자, 그러면 자, 전진을 할 때, 전진을 한 상태에서 자, 차량의 간격을 알아서 얘가 삐삐삐삐 하고 울리겠죠. 우리 아까 초음파 센서가 있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삐삐삐삐 울리는데, 자, 이 버튼을 누르면 삐삐삐 소리가 안 들립니다. 앞차와의 거리 간격을 조정할 때 울리는 경고음을 울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바로 이 버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드라이브 모드라는 버튼을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옵션을 보니까 에코, 노멀,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노멀이라고 하면 이 미션과 엔진의 움직임이 이제 가장 기본 설정값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에코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기름을 적게 쓰는 방식으로 차량이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포츠, 기름을 많이 쓰더라도 차량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모드가 들어가는 게 바로 스포츠. 그 다음에 이 스마트는 자기가 알아서 노면의 상태에 따라서 스포츠로 가야 될지 혹은 에코로 가야 될지를 자동으로 설정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에코 모드로 사용을 하게 되면 연비는 좀 절약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뭔가 잘 안 나가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고요. 뭔가 좀 울컥울컥하고 뭔가 이제 좀 답답한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 든다면 이 모드를 좀 바꿔보시면 확실히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노멀로 씁니다. 이게 뭔가 좀 에코를 놨을 땐 좀 답답한 느낌, 그리고 스포츠로 놨을 땐 뭔가 훅훅 가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가장 노멀하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어떤 거냐, 이렇게 NFC라고 써져 있는 P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제 버튼이 있는데, 차량에 무선 충전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핸드폰을 딱 놓으면 이렇게 주황색 불이 딱 뜨게 되죠. 자, 에어컨과 내비게이션을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을 K8부터 이번에 만들어지게 된 건데, 이 스포티지에도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버튼을 한번 누르면 내비게이션 버튼이 나오고, 여기 버튼을 누르면 에어컨을 설정할 수 있는 버튼으로 변환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일단 에어컨 모드 기준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자면, 자, 이렇게 오토 기능을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는데, 우리가 예전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 오토 모드로 놓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로우로 되어 있을 때 바람이 확 왔었는데요. 지금 딱 오토 모드 1단계로 해놓으니까 1단계로 해놓으면 이렇게 4단계 바람으로 나오고 4단계 바람으로 나오고, 3단계로 가장 최대로 하니까 7, 8까지 올라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놓으면 한 6단계 정도까지로 변환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토 모드로 해놓으면 아씨 너무 추워, 바람은 좀 적게 나오면 안 돼? 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오토를 1, 2, 3, 4단계로 나눌 수 있는 기능이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오토로 놓은 상태에서 온도만 조절을 하면 차량이 알아서 이 온도를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요 프론트라면 이제 요를 눌렀을 때 앞에 있는 습기를 제거를 해주는 버튼이 되겠고요. 리어로 놓게 되면 사이드 미러와 뒷유리에 김서림이 나왔으면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온도가 있는데 여기도 온도가 있고 여기도 온도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운전석, 여기는 조수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전석은 이렇게 설정을 하면 같이 올라가는데 조수석을 따로 움직이게 되면 조수석 온도만 따로 나오게 되죠. 그랬다가 요거를 다시 똑같이 맞추려고 하면 이 싱크 버튼을 누르면 다시 맞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 버튼이 이렇게 눌러서 에어컨 버튼이 꺼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로우로 놓으면 시원한 바람 들어오지 않습니다. 꼭 에어컨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해야 시원한 바람이 나온다 라고 꼭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면 공기청정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어 있으면 이걸 한번 눌러서 이렇게 파란 색깔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우리가 유턴을 빨리 할 수 있는 버튼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게 안에 있는 공기로만 이렇게 에어컨을 작동을 시키느냐, 아니면 바깥에 있는 공기를 들여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느냐 라고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건데요. 자, 이렇게 놓으시면 아무래도 에어컨이 굉장히 빠르게 차가워지고 시원해집니다. 그 대신 이산화탄소가 계속 쌓이게 되다 보니까 운전을 하다 굉장히 졸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20분 간격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걸 제가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화살 표시되어 있는 모양이 이제 내비게이션을 설정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맵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기본적인 화면이 보여지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눌렀다거나 혹은 뭐를 이렇게 눌러서 다른 화면으로 들어가 있다가 다시 빨리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보고 싶다면 맵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누르셔도 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보시다가 여기 어디였는데 하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으시면 이 버튼을 누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내비 버튼을 누르면 자,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들을 쓸 수가 있으신데 맵 버튼을 있다가 내비를 길게 누르면 바로 통합 검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 별 표시 눌렀던 거, 아까 버튼에도 즐겨찾기 모드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비게이션에서도 빠르게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홈으로 이제 설정을 해놨다가 다시 자, 이렇게 즐겨찾기 누르면 이제 바로 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다시 이거를 길게 누르면 즐겨찾기를 다른 걸로 다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요게 이제 이전 곡, 다음 곡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라디오를 키면 이렇게 라디오가 나오고 이전 곡, 앞에 곡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미디어를 누르면 이제 우리가 뭐 FM, AM, 자연의 소리, DMB에다가 핸드폰이 연동이 되면 블루투스 오디오로 해서 다음 곡, 이전 곡을 들으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천장 위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우리가 이렇게 하이패스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요 위쪽에 있고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미러 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위쪽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기아 커넥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아까처럼 우리가 음성 인식을 통해서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이렇게 요 버튼으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요 SOS 요 버튼이 있는데 요 버튼을 누르면요 바로 기아나 현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 긴급 군안 센터로 연결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 버튼을 눌러서 통화가 연결이 되면 지금 여기에서 저거 빨리 저 119를 좀 불러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이 SOS 기능이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때가 있는데요. 에어백이 터지게 되면 바로 SOS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쪽에서 막 이제 얘기를 합니다. 고객님 정신 있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저희가 구급차 불러드릴까요? 이러면은 이 차량의 위치를 자동으로 얘네들이 전송을 받아가지고 구급차를 부르는 아주 좋은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 있다라고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하이패스 카드가 딱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초록불이 딱 뜨면서 얼마입니다 뭐 이런 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면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길게 누르면요 이전에 나왔었던 톨게이트의 비용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런 기능은 또 모르셨죠? 자,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면 차 안에 있는 모든 불들이 다 켜지고, 자, 다시 끄면 다 꺼지고,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차량의 문을 열었을 때 불이 켜지고 문을 닫으면 다시 꺼지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기능을 활성화 시켜 놓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터치를 하면 LED 등이 들어왔다 꺼졌다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버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인 디바이스라고 해서 운전석에서 조수석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인데요. 이제 배우자가 혹은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옆에서 자고 있다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자고 있어 이러지 말고 자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시트를 운전석에서 조정을 해주시면 굉장히 이제 다정다감한 남자 여자가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편히 자고 있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 풀체인지 된 스포티지 차량의 버튼을 싹 다 눌러봤는데요. 여러분들의 딜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조금 잘 못 해주셨다면 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쫙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두의 딜러 김 실장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같이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신차 고민 열심히 처방해드리는 오토브라더스의 김 실장이었고 다음 신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